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앨리스입니다. 네, 엘하. 음, 아,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이라는 책이에요. 어,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거는 히트하는 것들에는 공식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요. 피카소, 모차르트, 스티브 잡스, J.K. 롤링,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창의적인 발상으로 상업적인 성공을 가진 업적의 이면에는 분명히 패턴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미 성공한 제품들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은데 이런 더 크게 성공한 그런 아이디어나 제품의 비밀은 무엇인가? 이런 아이디어는 과연 IQ가 뛰어난 천재들에게만 주어지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답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책을 고르게 된 그런 계기도 어떠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빅히트가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어느 정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자가 얘기하는 빅히트 아이디어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해 보기 전에 이 저자가 얘기하는 이론의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론의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크리에이티브 커브라는 건데요. 개개인이 어떤 아이디어나 제품에 대해서 느끼는 친숙성에 따라서 처음에는 급격하게 노출 정도, 그 제품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서 급격하게 선호도를 보이다가 어느 정도 그 노출도가 너무 많아졌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진부함을 보이다가 점점 이제 내려가는 한물간 구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친숙성과 선호도의 그 가로 세로 연관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빅히트 아이디어는 두 번째 단계, 즉 스위트 스폿에 해당하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탄생한 어떤 작품이고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호도나 친숙성이 최적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 해당하는 아이디어인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항상 그것을 식별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창의성이 아이디어가 높은 천재의 전유물이 아니라 학습되어진 능력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학습, 이런 능력은 어떻게 이제 생기냐면 우리가 목적 있는 연습을 꾸준히 반복을 했을 때 이러한 능력, 창의적인 능력이 생긴다는 이론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저 사람 천재야, 모차르트 천재죠, 피카소 천재죠, 스티브 잡스, J.K. 롤링 모두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이 거장들이 치열한 집중적 노력의 어떤 결과라는 거죠. 그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 제품 같은 거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치열하게 노력을 하면 그렇게 빅히트를 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탄생시킬 수 있을까요? 저자가 생각하는 네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자, 네 가지 법칙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하는 시간의 20% 정도를 관련 분야를 소비하는 데 보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화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전시회장을 가서 끊임없이 보면서 연구하고 보면서 생각하고 사유하죠. 셰프는
최첨단 식당에서도 식사를 하고 음식 박람회에 가서도 계속해서 맛을 보고 요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또한 작곡가는 끊임없이 그것이 과거이든 현재이든 끊임없이 나오는 음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연구하죠. 이러한 누적되는, 축적되는, 계속되는 소비 경험이 하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창의성을 위한 법칙. 자, 두 번째 법칙은 무엇이냐? 모방하는 법칙이에요. 우리는 모방을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사람을 따라서 하고 또 그들이 이룩했던 성과물에 대해서 비슷한 포맷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러한 토대가 있어야지 더 나은 작품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은 아니라는 거를 이 책에서도 거듭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창의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창의적인 공동체 안에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스터 티처입니다. 그 해당 분야를 마스터한 티처라는 건데요. 우리한테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주고 현재 상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필요한 점 등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티처가 꼭 필요합니다. 티처를 찾았는데 상충하는 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상충하는 협업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고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상충하는 의견, 때로는 상충하는 의견을 내는 그런 협업자와 함께 해야 됩니다.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나와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충하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협업자와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모던 뮤즈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요. 목표를 향해서 선생님이 코칭해주고 협업자가 옆에서 보완을 해줘도 동기가 없으면은 계속 꾸준히 나아가기 힘든데요. 이 모던 뮤즈라는 사람의 역할은 새로운 동기를 끊임없이 부여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명 프로모터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아이디어가 세상에 내어놨을 때 굉장히 너무 뛰어나고 위대한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아이디어나 제품을 두둔해줄 신뢰도가 있고 또 권위를 갖춘 사람이 없다면 그 아이디어나 작품이 절대 빛을 볼 수 없어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유명 프로모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창의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4가지 유형이 단 하나의 역할도 어떤 나머지 3가지 역할에 그러니까 하나의 역할도 부족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4가지 역할이 각각 모두 중요하다 라는 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반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반복하는 법칙, 반복의 법칙 설명해 드릴게요. 반복의 과정은 처음에는 개념화하고 그 다음에 압축하고 큐레이션을 작업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만든다고 쳐요. 그러면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해당하는 200가지 정도의 메뉴를 우리가 수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200가지 메뉴가 우리가 보기에 이건 별로야 라는 게 아니라 모두가 좋아할 만한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표준화된 그런 메뉴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메뉴들 우리가 추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표준화된 보통의 메뉴들을 200가지 정도. 이 숫자는 사실 그 분야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폭넓게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념화 과정을 끝내면 그 다음에는 그 200가지 후보군 중에서 실험 가능한 15개로 추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압축인데요.
이 압축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크리에이티브 커브의 과정에서 스위트 스폿이라고 하는 색다름과 친숙성이 존재하는 이상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 지점에 해당하는 메뉴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 지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그 15개 메뉴로 압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압축하는 과정에 들어가면 이제는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15개 아이스크림을 다 맛보기 시작합니다. 맛보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샘플로서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단골들에게 계속해서 보내면서 그들의 반응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것이 큐레이션 단계인데요. 마지막으로 피드백하는 과정은 큐레이션 단계에서 우리가 팬들의 반응을 살피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면 그 의견에 대해서 제품에 반영해 보는 겁니다. 그게 피드백이죠. 제품에 반영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보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가, 제품이 실제로 실험했을 때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게 되면 마침내 빅히트 아이디어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론을 창조 또는 이론을 만들어내기까지 이분이 굉장히 많은 인터뷰도 하고 많은 사례들을 이제 분석해서 마침내 이런 법칙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이 이론에 대해서 실천하는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실천하는 가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실천할 건지에 대해서 4가지 부분 체크업하고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빅히트 아이디어, 창의성이 높아서 위대한 아이디어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먼저 우리가 소비를 하고 일하는 시간의 20%를 그 해당 분야를 소비하는데 사용하고, 그 다음에 모방을 하고 위대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이미 성공한 그런 제품들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모방해보고, 또 창의적인 공동체, 4가지 유형이 다른 유형에 속한 창의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속해 나가는, 마지막으로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마침내 우리도 위대한 화가, 피카소, 음악가, 모차르트, 스티브 잡스, 또 J.K. 롤링, 제2의 그런 위대한 분들이 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앨리스였습니다. 안녕. 엘바.